조선별난사. 친리파가 주도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춘생문 사건. 춘생문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황현의 매천야록부터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상궁엄씨를 불러 입궁토록 했다. 민왕후가 생존해 있을 때는 고종이 두려워하여 감히 그녀와 만나지 못하였다. 10년 전 고종은 우연히 엄씨와 정을 통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민왕후가 크게 노하여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고종의 간곡한 만류로 목숨을 부지하여 밖으로 쫓아냈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그녀를 불러들였는데 별난이 있은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고종이 이같이 쓸개 빠진 짓을 하여 도성 사람들이 모두 한탄하였다. 매천야록 제2권 상궁 엄씨의 입궁. 엄상궁은 5세 때 입궁하여 명성황후를 모시던 중 고종의 승은을 입은 것이 발각되어 명성황후에 의해 쫓겨났다가 을미사변으로 입궁했는데 위에서처럼 황현은 엄비의 입궁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독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쌓여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명성황후의 언더우드 부인은 1904년에 지은 상투제비의 나라에서의 15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종은 한동안 자기가 보는 앞에서 딴, 깡통 연유나 날달걀 요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럽 공사관의 부인과 언더우드 부인은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 임금에게 보냈다. 이 음식들은 녹그릇에 담아 예일 자물쇠에 잠가 보냈다. 공사관과 대궐 사이에 연락과 통역일을 맡고 있던 언더우드 씨는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열쇠를 가져다 임금에게 건네주었다. 여기서 예일 자물쇠란 미국인 예일이 발명한 원통형 자물쇠를 말하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촉발한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 및 요동 반도의 하량을 얻어냈지 러시아가 반발했고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 하량을 무위로 돌리는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종과 명성황후에게 러시아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측근들인 민씨척족들도 러시아와 친밀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김홍집, 박영효 등을 앞세워 갑5개역으로 조선 식민지화를 추진하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김홍집 내각이 실각하고 박영효가 명성황후 암살 모의로 수배되는 등의 사태에 일본은 극단적인 사태를 일으키니 바로 을미사변이 그것으로 이후 일본은 고종을 통제하면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춘생문 사건의 진행. 고종은 일본이 언제 자신을 암살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는데 일본의 독사를 염려해 서양 선교사들이 제공한 통조림으로 연명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친일 세력의 반대파들은 고종을 경복궁에서 구출해 김홍집 내각의 실각을 노렸는데 소위 정동파로 불리는 친미파와 칠러파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종 임최수와 참령 이도철 등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종원경 이재순과 정동파, 이범진, 이은용, 이완용, 윤웅열, 윤치호, 김웅육 등이 직간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친위대 중대장 남만리, 이규웅 등 장교들까지 가담했으며 서양 선교사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러시아 공사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춘생문 사건은 1895년 10월 11일 저녁부터 10월 12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는데 1895년 11월 15일자 고종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너무 길어서 소개는 생략합니다. 시종 임최수는 이도철, 홍병진, 이충구, 이민근 등과 음모해 10월 11일 저녁에 같은 무리 30여 명을 훈련원에 모아놓고는 고종을 동소문 밖에서 맞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철과 이민근은 동별령으로 먼저 달려가 친위대 제1대 중대장 남만리와 제2대 중대장 이규웅을 위협하여 군사를 동원시켰습니다. 800여 명의 구시위대 병력은 이도철의 지휘하에 동별령을 출발해 건춘문 앞을 거쳐 태화궁에 진을 치고 춘생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춘생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춘생문을 열어주기로 했던 친위대 대대장 이진호가 배신했기 때문으로 이진호는 군부 대신 서리 어윤중에게 밀고 했으며 첩보를 입수한 일본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철 남만리 이규웅 등과 구시위대 일부 병사가 춘생문담을 넘어 돌격했으나 대기하고 있던 친위대와 일본 수비병에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선봉대가 무력화된 이후 군부 대신 서리 어윤중의 원대 복귀 설득에 따라 구 시위대 병력도 병영으로 철수하면서 춘생문 사건은 실패했습니다. 춘생문은 청와대 춘추관 근처로 미관파천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지만 아관파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아관파천은 춘생문 사건을 검토하고 일어났습니다. 춘생문 사건 이후의 처벌. 그 후 관련자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은 뒤 특별법원에 넘겨져 11월 15일 재판관들로부터 형을 언도받았는데 임최수와 이도철은 교형 이민등, 이충구 전우기 노웅규는 종신유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재순 안경수 김재풍 남만희는 태형 100대에 징역 3년에 처했으며 거사가 실패하자 이원용, 이윤용 이하영 등은 미국 공사관으로, 이범진, 이학균 등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어윤중도 현장에 나타나 동원된 군사들에게 중지를 설득했는데 동원된 군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군사 수십 명과 이도철이 체포되었으며 핵심 주모자들은 영모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웅열은 함경도의 북병영과 남병영의 병력들까지 동원했으나 사태가 실패하자 언더우드의 집에 피신해 변복하고 중국으로 도피 상하이로 건너갔다가 1896년에 조선의 인천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측은 춘생문 사건에 서양인이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대서특필하였고 이를 기회로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 중이던 미우라 공사 등 48명의 을미사변 관련자들을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친미파가 주도한 실패한 친위 쿠데타인 춘생문 사건이었습니다.